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저도 YTN 라디오 부스에서 지금 벽에 걸려있는 TV 화면을 보다가 이 생방송의 순서를 잘못 읽어드릴 정도로 세월호에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세월호는 여러 가지 수식어로 표현해도 충분치 않은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어떤 상처를 좀 치유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지만 글쎄요, 미수습된 시신이 아직까지 9구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빨리 해결하면서 우리나라가 빨리 상처를 좀 덮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2부 계속해서 진도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최민기 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화면으로 계속 보는 이 화면 상태는 목포 현지의 그 세월호 현지의 날씨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산체 모습이 상당히 많은 부분 떠오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도 이제 팽목항에 나와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봤었는데요. 네네. 일단 이 침몰해역 1.8km 이내로는 접근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저도 뭐 아주 가까이에서는 뭐 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예. 이제 꽤 먼 거리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는 이제 임양 작업에 속도가 많이 붙으면서요. 네네. 이 선체 일부가 육안으로도 좀 볼 수가 있는 정도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세월호 객실도 서로 분리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을 할 내용이다라는 자막들이 계속 뜨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지에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느껴지시나요? 네, 일단은 지금 해수부가 밝힌 대로 한 8.5m 정도 올라왔다고 타럿이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그렇군요. 네네. 지금은 그보다 조금 더 올라왔겠지만 아직 뭐 10m 전후로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온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미 TV에서는 라이트를 켜고 이제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현장도 그런 라이트 켜고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거겠죠? 네, 일단 지금 일몰이 거의 이제 일몰이 돼서 많이 현장이 어두워졌습니다. 라이트도 현장에서 좀 켜지고 있고요. 일단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좀 차가운 바닷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해가 조금 더 가면 완전히 기울어질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진도에서 팽목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진도에서 팽목항까지 한 2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도 정확한 시간은 저도 계산해 봐야겠는데요. 네네네. 일단 그 정도 걸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세월호가 인연되는 모습을 쭉 지켜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 많은 국민들, 상처 입은 세월호가 이제 수면으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이 3년 전에 그 당시에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마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지금 세월호 현재 모습은 뭐 끓기고 상처가 투성이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자연 쪽으로 세월호가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현부터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랐었는데요. 드러나는 선체에는 3년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저기 긁히고 부딪힌 모습도 녹이 슬고 이제 소금기가 슬어서 그쵸. 이 때가 탄 모습도 잔뜩 물때가 끼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제 이 인양을 위해서 객실 창문에 이 유실 방지망이 처리가 된 것이 새카맣게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유실 방지망 작업은 잠수부들이 미리 들어가서 했겠군요, 그죠? 예, 그 전에 이제 미리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 주실 때 우리 최민기 기자께서 이 자연적으로 침몰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음모론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세월 X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겁니까? 아니면은 자연적인 침몰이었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던 건가요? 자연스러운 침몰이 아니라요. 좌현으로. 좌현? 그렇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었다 이 말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좌현으로 기울어져서 우현 쪽으로 이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렇군요. 좌현으로 왼쪽으로 기울었는데 끌어올리기는 오른쪽으로 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오른쪽 모습이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어제 새벽 4시쯤 오늘 새벽 4시부터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네. 시작하고 나서 한 7시간 만에 선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속도면은 언제쯤 전체 배가 다 이 플로팅 덕 그러니까 지금 이 끌어올려지고 있는 세월호 밑으로 들어간 바지선이 전체를 이렇게 부양시킬까요?
일단 그 선체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건 말씀드린 것처럼 8.5m 정도. 본 인양에 착수한 지 7시간 만인 이 새벽 한 3시 45분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이 1시간에 한 3m 정도 골로 해서 인양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사실 인양 속도 자체는 좀 빠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심 위로 올라온 다음부터 이제 속도 좀 많이 느려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1시간에 0.8m 정도 골로 해서 굉장히 더딘 속도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체나 여러 가지 선실 내에서 물이 빠지고 있다거나 부유물질이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좀 진흙 같은 것이 나오는 속도에 맞춰서 아마 이게 밧줄에 힘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일단 뭐 그런 것도 없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그 세월호 자체가 이제 그 바지선과의 이제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군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해서부는 이 선체가 올라오면서 이 간섭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이제 침몰이 됐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이게 바지선과 붙는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어진 상태 그대로 이제 올려오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진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로조업선을 타고 아마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애타게 지금 그 장면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1.8km에는 접근 못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한 2마일 정도 밖에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3마일 정도. 어떻습니까? 가족분들의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어제 11시쯤에 이곳 사고 해역을 미수습자 가족들이 30시간 넘게 이곳에서 인양 과정을 좀 살피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제 허다연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를 포함해서 7명 정도가 지금 와 계신데요. 세월호가 떠오르면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란 희망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상 또 이제 크게 훼손이 된 세월호 선체를 보면서 이제 좀 실망감 그리고 이제 감정을 좀 추스르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 그러게 말입니다. 3년 걸릴 게 뭡니까? 한 이틀이면 들어올릴 걸 썼다가 오늘 팽목항 내용을 자세하게 현장 스케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TN 최민기 기자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3년 전의 기억을 소감으로 또 감회로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자, 3년간의 기다림 끝에 세월호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방금 최민기 기자가 전해주셨지만 드러난 세월호는 그만큼 부식된 끓이고 부식된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분과 함께 인양 작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남은 작업이 무엇인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의 명예교수 장창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우리 장창도 교수. 네, 여보세요 교수님. 네네. 세월호가 3년 만에 순조롭게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현재까지 이루어진 인양 작업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주목할 만한 작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그 뻘에 붙어 있는 선박을 들어 올리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치 협착반이 딱 붙은 것처럼 그렇게 붙어버리면 부력이 작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배 무게보다도 훨씬 더 큰 힘으로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저께 잘 떼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떼어낼 때 이제 그 장력이 흐트러지거나 이렇게 선박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데 일단 그 성공리에 잘 떼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비가 이제 쭉 끌어올리다가 오늘 11시에 13m까지 사실은 끌어올린다고 그랬는데 중간에 이제 예기차는 이제는 전체 간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올라오는 세월호가 양쪽 바지에 도로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자꾸 접촉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거는 한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류에 의해서
자꾸 이거 밀리는 것이죠. 전체가 밀리니까 한두 번에 닿게 되는 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들어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각도가 전에는 그 수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다가 약간 수평으로 이렇게 경사져서 올라오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수평 방향의 풀력이랄까 힘의 성분이 생겨서 이 바지를 이렇게 좁히게 됩니다. 양쪽 바지를 약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쪽으로 그 잡아당기는 거죠, 자기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좁아지는 그것 때문에 그 아마 그 작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바지를 고정하는 작업을 그렇게 해서 그 때문에 약간 더뎌졌는데 지금 보니까 다행히도 8.5m 정도 이제 올라왔군요. 아까 6m였는데 한 3시간 만에 또 2m 올라왔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중으로는 뭐 거의 다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주셨고 또 최명기 기자도 설명을 앞에서 해줬는데 이 배가 이제 세월호가 가라앉았다가 올라오는 와중 속에서 파도가 치고 이렇게 이 조류가 있으니까 이 선체가 그 조류를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바지선을 자꾸 툭툭 쳐서 잘못하면 이게 와이어가 끊어질 가능성도 있고 다른 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 간격을 조절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인양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세월호가 길이가 145m에 높이가 24m 또 폭이 22m라고 하는데요. 지금 수면 위에 13m까지 들어올리는 이유는 그 옆에 붙어 있는 지금 바지선 밑으로 이 플로팅 독 같은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세월호가 그 물 위에 13m 노출이 되면 수면 아래는 9m 헐수라 그러는데 9m에 이제 잠기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반잠수선의 그 잠수 깊이랄까요? 데크, 갑판이 수면 한 13m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맥시멈인데. 그러면은 그 완전 바닥이죠. 세월호 9m하고 13m 약간 차이를 둔 것은 그 거기 그 리프팅 빔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반잠수선 위에도 이게 그 나중에 이 배에 그 세월을 실어서 신항으로 내보내기 육지로 내보내기 위해서 또 철제를 깔았거든요. 그렇죠. 그 높이의 그 유유분을 생각해서 이제 13m만 끌어올리면 뭐 충분히 그 잠수선 위에 안착을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청취자분들이나 또는 시청자분들 이해를 좀 제가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어서 양쪽 바지선이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는데 그 들어올리고 있는 그 바지선 밑에 철판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제 바지선 플로팅 독 같은 바지선 역할을 하는 것이 철판을 밑으로 한 14m까지 내릴 수가 있는데 그 나중에 바지선의 철판의 두께라든지 그다음에 약 13m 정도 들어올리면 9m가 남는 요 폭까지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군요.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높이 들어올리면 안정성이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이 맹골수도라고 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물살이 급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날씨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배가 육지로 들어올려지면 이제 자동적으로 물은 옆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갈 거고 그 안에 들어있던 뭐 진흙도 빠져나갈 것 같은데 지금 세월호 무게만 해도 8,000톤에서 8,500톤이라 그러고요. 지금 세월호 안에 차 있는 양이 한 2,000톤 가량이 물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인위적으로 다 빼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디 빠져나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들어올리게 되면 나중에 그 선적을 했다가 이 잠수선이 쭉 부상을 시키면 물이 자연 배수가 상당히 될 겁니다. 그런데 선박에는 각각의 구획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선체 그 선저라 그러는데 밑바닥 쪽에는 완전히 포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물이 이제 갇히게 되어서 나갈 수가 자연 없죠. 배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위적으로 뭐 인공으로 펌프를 통해서 물을 배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 좀 절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말씀도 하실 것 같은데 또 유가족 중에서는 수습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절단하고 또 조사가 안 끝났는데 절단하면은 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절단을 안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가장 좋겠는데
이제 F로 쓰러진 상태에서 이제 수습을 하다 보면은 예. 화물들이 막 뒤엉켜 있어서 예.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이제 부분에 깔려 있다든지 예. 그 이렇게 가려져 있는 부분들은 예. 이게 사람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온전히 다 수습을 예. 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아마 세우는 걸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 그 선체의 그 위에 그 객실 쪽이요. 예. 근데 객실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경량 가벼운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그 샌드위치 파넬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가벼운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 3년 됐기 때문에 부식도 많이 생겼고요. 뭐 샌드위치 파넬 같은 거는 거의 부풀어서 그 힘을 못 받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작업을 할 때 무너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선체를 바로 세울 생각이 있다면 지금 이 객실 구조에다가 크레인을 걸어서 올릴 수는 없어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위에 부분을 객실 구조를 경구조니까 그쪽은 제거하고 분리하고 선체 자체는 강도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랫부분 객실 아랫부분에 크레인을 걸어서 세우면 세워질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실제 기술적인 문제는 뭐 하면 되겠는데 이제 그 유가족이나 또 그 미수습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혹시 또 그 자체가 새로운 또 훼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 서로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세월호 기술적으로 가능하든. 세월호의 부지 상태를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렇게 보셨을 때 똑바로 세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지선 위에 배를 세월호를 이렇게 운반할 때. 운반할 때 세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 상태. 아무래도 그냥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가야 되겠죠. 한된 리프트 그 방식으로는 세우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창두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소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소연 2588.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